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공개도면 25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면은 실제 치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면의 치수와 AB 공차의 위치는 실측과 추정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실제 시험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도면과 2025년 도면을 그림에서와 같이 단순 비교했을 때 크기가 변경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전제하에 치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면을 받으면 항상 저희가 하는 일, 첫 번째, 공차가 적용될 영역인 A값, B값 확인하기. 두 번째, 주소를 읽어보고 주소가 지시하는 치수나 내용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각 부품의 기준 도면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점에 고정시킬 스케치를 결정하고 복잡한 도면을 단순화하여 작업합니다. 이제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제일 먼저 일단 공차를 구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하나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도면에 보시면은 지금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1번 부품의 이 최외각에 있는 원반의 테두리가 2번 부품의 사각형 안쪽 중앙 홈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홈 안쪽에서 회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부품 도면의 아래쪽 도면을 보시면 여기 슬롯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1번 부품의 아까 돌출된 원반 형태가 이 안에서 회전하도록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고 지금 도면을 보시면 2번 부품 아래쪽 도면에 A값과 B값이 존재하고요. 이 원판에 양 끝에 달려있는 반원의 지름 이 부분이 A값이 될 거고 이 원판의 전체 지름이 B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1번 부품에서 파이 3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자, 이 원반의 이 슬롯의 반원 부분이 A 값이 된다고 했으니까 A는 3이 될 테고, 자, B 부분은 1번 부품의 이 체외가 전체 테두리 원반 형태의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 지름 B 값은 여기 이 1번 부품의 두 번째 밑에 도면 보시면 23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B 값은 23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소를 한번 이제 읽어보죠. 주소를 읽어보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3. 자, 1번 부품의 두 번째 도면 이 부분 입체도에서는 이쪽 부분이 되어 있겠죠. 이쪽 부분에 라운드 필렛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R3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 도면을 설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익스트루드라는 입체를 만드는 기능으로 1번, 2번 부품을 다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바라본 이 1번 부품의 첫 번째 도면과 2번 부품의 첫 번째 도면을 기준 도면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점에 고정할 영역은 당연히 이 원반의 회전축의 중심인 이 원의 중심점을 원점의 고정점으로 작업을 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릴 것인가 전략을 짜보면 자, 큰 원 지금 1번 부품의 첫 번째 도면에 보시면 큰 원이 파이 23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작은 원 밑으로 돌출되어 있는 작은 원은 1번 부품의 아래쪽 도면에 보시면 18파이짜리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슬롯 같은 경우에는 잠시 다른 그림을 다 지우고 확인해 보죠. 이 슬롯의 반원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양 끝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센터 포인트, 센터 투 센터 슬롯이 아닌
오버럴 슬롯으로 이용해서 전체 사이거리 16 그리고 폭은 6mm짜리 슬롯 형태를 그려서 마지막에 익스트루드를 해주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부품 같은 경우는 1번 부품을 완성하고 다시 한번 도면을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화면을 보시면 제일 먼저 저희는 위에서 아래로 본 화면이니까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이 녹색과 빨간색 선 사이인 XY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을 먼저 그려야죠. 단축키 C 눌러주고 처음에 23파이짜리 지름 23파이짜리 원을 원점에 고정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작은 원을 그려줘야 되겠죠. 돌출된 부분, 아래쪽에 돌출된 부분이니까 이번에도 단축키 C 누르고 18mm짜리 원을 그려줍니다. 여기에 바로 오버럴 슬롯을 그려도 되는데 그럼 이따 익스트루드를 할 때 조금 불편하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이따가 2번 부품을 만들 때 제가 아까 도면 설명했을 때 사각형의 중앙에 이 원반이 위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큰 원은 단축키 E 익스트루더로 이 XY 평면의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공식처럼 한 거 시메트릭에 훌렌스하고 3mm 지름이 3mm였으니까 두께도 당연히 3mm가 되겠죠. 이렇게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 지금 원래 여기가 슬롯처럼 둥그렇게 돼 있었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필렛을 줘서 이 두 부분이 정중앙에서 이 필렛 값이 서로 만나면 정확히 반원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두께 3mm였으니까 반지름 R 1.5인 필렛을 주면 됩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이쪽 양 끝에 달려 있는 반원이 파이 3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단축키 F키 위쪽 모서리, 아래쪽 모서리 클릭해 주고 3의 절반인 1.5로 반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브라우저 창에서 스케치 보이게 하고요. 자, 이제 요 밑쪽에 아래쪽이죠. 요 아래쪽에 저희가 3mm만큼 돌출된 원반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름 18mm짜리고요. 근데 주의할 점 하나 있죠. 여기 중앙에 스케치가 위치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기준이 3mm라는 기준은 아랫면 기준으로 3mm죠. 이때 이제 익스트루드 옵션 중에 스타트 옵션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 면에서부터 3mm 늘려줄 거다.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단축키 E키 눌러주고 제일 먼저 프로파일 선택. 자, 이 잘 선택이 안 되면 바디 눈을 가려주고 선택을 해도 되고 또 이게 귀찮으면 이 자기가 선택할 프로파일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놓은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리스트가 뜬다고 했죠.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주고 자, 자기가 원하는 프로파일을 클릭해 준 다음에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아까 다시 뭐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아래쪽 면, 요 아래쪽 면을 기준으로 3mm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3mm라면 요 중간 부분에서 3mm가 되니까 잘못 입체가 완성되겠죠. 자, 그래서 시작점을 바꿔주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스타트 옵션. 자, 지금 현재는 프로파일 플레인 내가 클릭한 평면에서 몇 미리 입체를 만들어 주겠다 상태고요. 저희는 지금 그게 아니라 특정 면을 기준으로 그 면에서 입체를 만들어 주겠다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그럼 어떤 면이냐 셀렉트 하라고 뜨죠.
이때 저희는 바닥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23파이짜리 원의 바닥면을 클릭해주면 여기서 이제 입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치수는 항상 그렇지만 처음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합니다. 화살표 방향이 위쪽으로 돼 있죠. 저희가 원하는 건 아래쪽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3mm만큼 아래쪽이니까 화살표의 반대면 무조건 앞쪽에 마이너스 치수 입력해 줍니다. 자, 여기 치수 입력란 2개 있다고 했죠. 이쪽에 하나 있고,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실행하는 요 디스턴스 팝업 창에도 하나 있죠. 둘 다 동일한 입력 공간, 둘 중에 아무 데나 입력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전 디스턴스에다가 마이너스 3. 자, 그럼 3mm만큼 아래쪽으로 돌출된 거 확인하죠. 자, 이렇게 확인하고 OK 버튼. 자, 이렇게 만들면 첫 번째 확인할 거, 이 기본이 되는 원형 이 부분이 XY 평면 중앙에 돼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아래쪽에 보시면, 자, 바닥면을 기준으로 3mm만큼 18파이짜리 원이 돌출되었는지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요 위쪽에다가 슬롯 형태를 그려서 마치 우리가 보면 손잡이 같은 형태죠. 이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윗면 클릭해 주고, 자,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슬롯 선택. 우리가 아는 건 양 끝의 간격이었으니까 오버럴 슬롯 선택해 주고요. 위치는 이 원 안에 존재해야 되고 원점을 중심점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녹색 선상에 임의의 점을 클릭하고 밑으로 내리면 일단 길이는 16mm. 자, 그리고 이 수직선 표시가 뜰 때 클릭해주고 폭은 6mm 잡아줍니다. 자, 일단 이렇게 위치를 잡았고 치수 16mm 6파이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이제 이 오버롤 슬롯을 정중앙에 놓아야 되니까, 자, 퓨전에서 위치를 잡아주려면 구속 조건을 사용하고, 자, 구속 조건 중에서도 이 오버롤 슬롯의 세로가 원점의 정중앙에 맞춰져야 되니까 미드 포인트 클릭, 오버롤 슬롯의 중심점 클릭, 원점 클릭해서 고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니시 스케치. 자, 도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도면에 돌아가 보면, 자, 여기 1번 부품의 아래쪽 도면에 보시면 전체 길이가 나왔습니다. 2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요 18파이짜리 원 3mm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원반 형태 또 3mm 빼주니까 20에서 3 빼주고 3 빼주니 14mm. 자, 그러면 익스트루더 해야 되겠죠. 자, 슬롯 단축키 2 누르고 이 방금 만든 슬롯 선택 14mm만큼 돌출. 그리고 우리 주소에서 나왔던 부분 단축키 F키 요 테두리를 3mm만큼 필렛 해준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부품의 모델링이 완성됐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 저희가 해야 될 거 있죠. 비번호 확인 안 하면 떨어지죠.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주고, 자, 이쪽 부분에다가 비번호 잡을 거니까 이 면을 클릭. 자, 이제 비번호 입력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메뉴에 텍스트. 자, 필렛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원판과 맞닿는 부분까지를 범위로 정하고 시험 때 부여받는 비번호 입력. 자, 범위를 벗어나면 하이트에서 크기를 줄여주고 한 6mm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 미들로 정렬을 해주고 오케이. 비번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입체도에 표현된 것과 비슷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니시 스케치 단축키 2에 익스트루더 해서 자, 25 숫자 클릭하고
마이너스 1값에서 음각으로 봐주면 1번 부품 도면이 완성됩니다. 스케치 지우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죠. 자, 아래쪽 원 같은 경우 원의 면을 클릭하면 화면 우측 하단에 레디우스 9mm, 즉 지름 18mm짜리 원이 맞고요. 자, 대충 확인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가장 아랫면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자, 위쪽에 평평한 면, 자, 원반의 평평한 부분 클릭해 보면 자, 또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민 디스턴스 3mm, 아까 3mm 맞았죠? 이렇게 확인이 되고. 네. 자,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레디우스에서 면을 클릭했더니 1.5mm 나왔죠? 아까 저희가 이 부분, 요 반원이 파이 3이라고 했으니까 R 1.5짜리도 맞았고요. 전체 길이 한번 보죠. 바닥면 클릭하고 위에 평평한 부분 없으니까 요 모서리 한번 클릭해 보죠. 이렇게 하면 요쪽에 또 17mm 나와 있네요. 제일 밑에서 여기까지가 17mm가 돼 있고 여기 아까 필렛 반지름 3이라고 했죠? 그러면 20mm. 거리도 대충 맞췄습니다. 자, 전체까지 다 맞췄으니까 이제 1번 부품 완성되었고 2번 부품 도면을 통해서 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 부품을 보시면 자, 이제 2번 부품의 첫 번째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서 어느 평면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자, 2번 부품의 아래쪽 도면을 보시면 지금 이 점선 있는 이 부분이 1번 부품의 아까 최외곽으로 되어 있는 가장 큰 원반 형태가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은 이 사각형의 정확히는 중앙에 위치하는 거니까 여기도 역시 이 사각형을 그릴 때, 요 사각형을 그릴 때 XY 평면을 선택해주고 익스트루드 실행하고 시메트릭에 훌렌스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서로 정중앙에 놓이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원, 자, 이 큰 원 있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28, 파이 28짜리 원이었고 작은 원, 이 안쪽이 20파이짜리 원이었습니다. 이 원이 이 사각형을 그리면 사각형 입체 만들어질 테고 사각형 입체 아랫면 중심으로 8mm, 자 그리고 8하고 7 더하면 15니까 윗면으로 3mm 이렇게 돌출되게 여기 아래쪽은 8, 여기 위쪽은 3만큼 그리고 이 사각형 자체는 7mm짜리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링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델링으로 들어와서 이제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주고 이제 안쪽에 해야 되겠죠. 자, 바디 안 보이게 하고 정확히 XY 평면 선택. 자, 이렇게 글자가 뒤집어져 있으면 뷰 큐브에서 화살표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1번 바디 봤을 때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이 상황에서 자, 이제 사각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1번 바디를 치우고 위치가 맞았으니까 굳이 이번에 프로젝트를 안 떠도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위치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려면 프로젝트 작업을 해주는 게 기준을 잡기에 편합니다. 프로젝트 눌러주고 우리가 2번 부품 도면에 점선 부분 있었죠? 그 부분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프로젝트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 보시면 지금 셀렉션 필터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스페시파이드 엔티티 자, 특정 지점의 엣지, 모서리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데 이 외곽 쪽이 지금 둥근 형태, 필렛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잡히질 않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 바디즈라는 이 마시멜로 모양 같은 거 있죠. 이걸 클릭해 주면
자, 어떤 입체의 최외곽선만 따주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모서리가 불분명하게 잡힌다 하는 부분들은 저 셀렉션 필터 옵션을 사용해서 잡아주시면 좋죠. 오케이 버튼. 그리고 입체 가려주고. 자, 이제 요 안에다가 사각형부터 그려야 되겠죠? 사각형. 정중앙을 맞춰줘야 되니까 센터 렉탱글을 사용해서 원의 중심점 또는 원점과 일치하게 가로 31, 세로 31짜리 정사각형 하나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단축키 C 누르죠. 원점 중심으로 작은 원 20파이짜리, 원점 중심으로 큰 원 28파이짜리 원을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자, 이제 다 그려졌으니까 입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니시 스케치 누르고, 제일 먼저 할 사각형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자, 사각형 익스트루드로 해주고, 자, 이 부분 그리고 안쪽 부분까지 전부 선택. 여기 들어가는 홀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디스턴스 시메트릭 풀렌스 전체 7mm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위치가 잘 맞는지 지금 25번 도면에서는 1번 부품과 2번 부품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자, 1번 바디를 이렇게 넣어봤을 때 정중앙이 맞는지 확인해야겠죠. 인스펙터의 섹션 애널리시스로 한번 절반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확인. 자, 지금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정중앙에 맞아 떨어졌네요. 아까 전체 7mm였고, 전체가 7mm였고, 1번 부품에서 여기가 3mm였으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 여기가 2mm, 2mm가 되면 되네요. 또 우리 간단하게 인스펙트 메뉴에 메저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요 윗면과 컨트롤 또는 시프트 키 누르고 이 사각형의 윗면을 눌렀을 때 이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민 디스턴스 2mm 나와 있으면 정중앙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안심하고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부품 가리고 자, 단축키 F키 눌러주고 필렛 모서리 4군데 모서리 4군데 선택. 자, 이렇게 4군데 선택하고 필렛 값은 8mm였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OK 버튼. 자, 그럼 이제 기본 형태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스케치 보이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있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20mm 안쪽과 체위각이 28mm짜리 원 사이에 이 테두리가 위쪽으로는 3mm만큼, 아래쪽으로는 8mm만큼 돌출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다시 익스트루드 하죠. 복잡하니까 2번 바디 방금 생성한 거 눈에 안 보이게 하고 익스트루드. 자, 이 두 부분, 이 테두리가 올라와야겠죠. 다시 2번 바디 보이게 브라우저 창에 바디 2번 눈 보이게 하고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있죠? 스타트 옵션에서 이 프로파일 플레인을 오브젝트로 바꿔줄 겁니다. 자,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요 면을 기준으로 3mm 이렇게 돼 있었고 자, 또 이 바닥면을 기준으로 7mm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해줘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눌러주고 내가 돌출할 프로파일을 선택해주고 자, 그 다음에 스타트 옵션을 오브젝트로 바꿔주고 자, 어느 면을 기준이요? 윗면, 사각형 윗면을 기준으로 3mm만큼 익스트루드 첫 번째 하나 했고요. 다시 익스트루드 단축키 키 누르고 또 선택하죠. 28파이짜리하고 20파이 사이에 이 두 개의 프로파일 선택.
바디 보이게 하고, 이번에 아래쪽이죠. 스타트 옵션에 오브젝트, 그리고 이번에는 밑면 기준이죠. 아랫면 기준이고, 화살표가 위로가 있네요. 이렇게 위로가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값으로 8mm. 자, 디스턴스에 입력시켜줘. 마이너스 값으로 8mm. 이렇게 해서, OK 버튼. 자, 홈뷰로 한번 보죠. 스케치 가리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필렛 값도 줘야 되겠네요. 필렛. 해서 여기 모서리, 안쪽 모서리, 자, 아래쪽도 똑같이 바깥쪽 모서리, 안쪽 모서리. 이렇게 해서 1mm씩 필렛 값을 줍니다. 자, 그럼 2번 부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죠. 이제 이 안쪽에 1번 부품이 회전할 수 있는 홈을 파줘야 되겠죠. 홈을 파줘야 되는데, 저희가 스케치를 그리지 않았던 이유는, 자, 1번 부품으로 어쨌든 작업을 하면 되니까, 섹션 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섹션 뷰. 자, 단면을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섹션 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 자, 지금 이 부분, 1번 부품이 이렇게 돼 있고, 2번 부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에다 홈을 안 만들었으니까, 지금 서로 겹쳐져 있는 상태. 자, 원래는 이제 여기다가 스케치를 그려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좀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 다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섹션 뷰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 여기 섹션 뷰를 실행하고 OK를 누르면 애널리시스 이 폴더가 생겨나니까 여기에 있는 세모 버튼 눌러주고 이 섹션 뷰에 있는 눈 모양 클릭해서 해제하면 원래 모습대로 됩니다. 자, 홈은 1번 부품의 체외각 원반 23파이짜리 원만큼을 파주면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럼 모디파이에서 컴바인이라는 메뉴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컴바인은 두 개의 입체를 서로 합쳐주거나 빼주거나 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바디가 입체가 하나 있고, 자, 여기에 두 번째 입체, 여기에 또 두 번째 입체가 이렇게 서로 겹쳐 있을 때, 자, 이렇게 예시 한번 보죠. 이렇게 겹쳐 있을 때 1번 이 두 개의 바디를 서로 어떻게 해줄 거냐가 컴바인 메뉴의 특징입니다. 1번 바디와 2번 바디를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션에서 조인을 하겠다 그러면 자, 그림처럼 하나의 바디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다시 컴바인 1번 바디와 2번 바디를 컷 빼주겠다. 그러면 자, 첫 번째 클릭한 1번 바디에서 두 번째 클릭한 바디를 빼주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바디 모양만큼 빠지게 되겠죠. 저희는 이걸로 작업을 할 건데 문제는 1번 바디에서 2번 바디를 빼니까 2번 바디가 없어지죠. 자, 이 부분을 컴바인 메뉴에 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 1번 바디 선택, 2번 바디 선택, 컷이 돼서 사라지지 않게 2번 바디가 Keep Tool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됐죠? 살짝 제가 옮겨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번 바디에서 2번 바디가 겹친 부분만큼 깎이고 2번 바디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컴바인 메뉴에 체크. 첫 번째 타겟 바디가 기본적으로 남는 바디, 툴 바디가 겹친 부분만큼을 빼주는 바디, 오퍼레이션에서 컷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그 툴 바디를 유지시켜 달라 킵 툴. 이걸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디 두 개는 없애주겠습니다. 바디 두 개는 없애줄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원래 했던 거로 돌아가서 자,
컴바인을 누르고, 자, 지금 두 번째, 2번 부품의 바디에서 1번 부품의 바디가 겹친 부분을 빼겠죠. 지금 벌써 1번 부품이 빨갛게 됐으니까 확인, 단면 뷰로도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빼줄 거다 확인됐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꼭 킵툴에 체크를 해두지 않으면 1번 바디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OK 버튼. 자, 그러면 1번 바디 없애주고 보면 2번 바디 이렇게 홈이 나와 있고, 자,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지금 1번 바디 우측 하단에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레디우스가 1.5 이렇게 작업이 된다.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완성이 됐는지 단면뷰 끄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바디와 2번 바디 제대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저희가 공차를 적용해야 되겠죠. 1번 바디 끄고 2번 바디 역시 이건 단면뷰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단면뷰로 확인하면 지금은 1번 바디와 2번 바디가 딱 맞물린 형태, 마주하고 있는 형태인데, 자, 모디파이에서 옵셋 페이스, 그리고 이 면을 선택, 자, 마이너스 0.5만큼 띄우면, 자, 어디 보죠? 여기 면, 다시, 자, 레디우스 2mm, 즉, 여기가 전체가, 여기 4파이짜리. 이렇게 되겠죠. 최대 공착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범위 안 벗어나죠. 자, 그리고 1번 바디를 한번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게 했더니 요 사이에 공차가 적용이 돼 있고, 여기 부분. 이번 경우에는 A와 B를 따로따로 옵셋 페이스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면 한 번을 클릭하면 이 두께, 지금 여기 3mm이자 여기 반원으로 치면 파이 3짜리 이렇게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전체 위에서 바라봤을 때 때도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커지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서 한 번에 해결이 되죠. 아, 그리고 이제 치수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이렇게 옵셋 페이스를 줬을 때 변하는 영역이 있는지. 첫 번째 이 두 면은 3mm 맞고요. 자, 아래쪽 이면과 이면 8mm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사각형 자체 두께 클릭 7mm. 제가 지금 이 면들을 클릭해서 요 우측 하단에 치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안쪽 면 레디우스 10이니까 20mm 체크됐죠? 이렇게 체크가 다 됐습니다. 자,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여기가 지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 지름을 확인하는 거. 자, 아까 이쪽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했죠? 20mm 지름이 20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 반원, 여기 바깥쪽 반원 클릭했을 때, 자, 여기 아래쪽에 레디우스 2mm 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가 20mm,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 있죠? 여기가 R2 했으니까 이쪽도 R 반지름 2mm, 총 24mm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아까 1번 도면에 23mm, 2번 부품 도면에서 24mm 공차 적용이 제대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또 도면을 한번 잠깐 보시면 도면에 여기가 11.5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게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델링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면 클릭하고 여기 바닥면 클릭했을 때 10mm, 요 부분에 10mm 나왔죠? 자, 그리고 요 반지름이 3mm, 여기 반지름이 1.5mm 되어 있으니까 다음엔 11.5mm.
자, 이제 모두 검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섹션 뷰 사라지게 하고 입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2번 부품에 AB 공차가 적용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완성이 가능한데, 문제는 1번 부품에 AB 공차가 적용됐을 때 조금 방법이 상이해서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번에는 1번 부품에 AB 공차가 적용됐을 때를 가정해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1번 부품에 AB 공차가 적용됐을 때는, 자, 도면을 한번 보시면 일단 A 값이 이 부분, B 값이 이 부분에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와는 반대로, 자, 이 부분이 4파이가 될 거고, 여기 이 부분이 24가 돼서 일단 A 값은 공차가 적용되기 전이니까 4파이, B 값도 공차가 적용되니까 24, 이렇게 가정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델링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 부품이 아닌 1번 부품에 공차 AB가 적용됐다는 가정하에 한번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과정이 동일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XY 평면 단축키 C 누르고 이번에는 23이 아니라 24파이 하나 원 만들어주고, 안쪽은 동일하죠. 자, 18파이짜리 원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피니시 스케치 누른 다음에, 자, 이제 익스트루드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안쪽, 바깥쪽 선택. 자,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죠. 시메트릭의 훌렌스까지 똑같고, 아까는 A가 3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A 값을 공차 적용 전이기 때문에 3mm라고 작업을 하고, 자, 필렛 줄 때도 이 두 개의 중앙에서 만나야 되니까 3mm의 절반인 2mm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는 동일하죠. 다시 익스트루드 하고 스케치 보이게 한 뒤에, 자, 아래쪽 프로파일 선택하고 스타트 메뉴에서 오브젝트 그리고 바닥면을 선택해주고 마이너스 3mm 이렇게 해서 완성. 자, 이제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윗면에 오버롤 슬롯 만들어줘야 되죠. 크리에이트 메뉴에 슬롯에서 오버롤 슬롯 선택. 자, 임의의 점, Y축상의 점 하나 선택해주고 간격은 16mm 그리고 폭은 6mm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미드 포인트로 위치 고정시킨다 그랬죠. 슬롯의 중심선 원점 클릭해서 완성. 자, 이렇게 해서 피니시 스케치를 끝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전체가 20이었으니까 이번에 3과 4를 빼면 여기도 좀 달라지죠. 13mm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14mm였는데 공차가 적용된 상태에서 작업을 했었으니까 아까는. 자,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필렛을 3mm를 줬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공차 적용 후로 바꾸겠습니다. 일단 보류시켜 놓고요. 자,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2번 부품 들어가야겠죠.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자, 또다시 XY 평면, 동일 평면을 선택해야 정중앙에 놓일 수 있으니까. 자, 정중앙 맞추기 전에 프로젝트로, 자, 외곽 따는 거 똑같죠? 여기 보시면 바디즈로 해서 외곽선 하나 따주고 오케이. 자, 이제 바디를 숨겨주고, 자, 이번에는 크리에이트 메뉴에 센터 렉탱글로 중심점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31, 31짜리 사각형을 그려주고요. 다시 C키 누르고 안쪽에 20mm짜리 원 하나, 자, 그리고 최외곽으로 해서 28mm짜리 원 하나 그려줍니다. 자, 피니시 스케치 눌러준 뒤에, 자, 이제 익스트루드 여기 20mm짜리 원 하나만 남겨놓고 시메트릭의 훌렌스
두께 7mm라고 했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자, 다시 스케치 보이게 하고 익스트루드. 자, 바디 살짝 가려주고 두 개의 선택. 다시 바디 보이게 하고 이번에는 스타트 옵션에 프로파일 플레인이 아니라 오브젝트 선택 윗면 클릭하고 3mm만큼 올리고요. 다시 익스트루드. 자, 또 복잡하니까 가려주고 28mm와 20mm짜리 원 두 개 선택. 바디 보이게 하고 스타트 옵션에서 오브젝트. 이번엔 아래쪽 면 있죠?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8mm. 자, 이렇게 오케이 버튼. 자, 그 다음에 필렛 줘야 되겠죠? 일단 사각형 필렛 4군데. 하나, 둘, 셋, 그리고 4군데. 자, 일단 스케치는 이제 안 보이게 하죠. 자, 그리고 필렛은 8mm 이렇게 잡혀 있고, 다시 단축 KF 필렛. 자, 원기둥 양쪽,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바깥쪽과 안쪽 해서 1mm.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 일단 똑같이 작업은 됐습니다. 치수에서 약간씩 변경이 있었죠. 공차가 적용되기 전이니까 A값, B값 위치가 바뀌면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도 하나 빼먹었네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이쪽 1번 부품에 2번 부품 가리고요. 요 안에다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비번호를 써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이 위쪽에 필렛을 적용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옵셋 페이스 실행하고 난 다음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바디 가려주고 이제 이 부분에다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2번 바디에 홈을 먼저 파야겠죠. 모디파이 옵션에 컴바인 메뉴. 자, 어디서 어디를 빼문다고요? 2번 부품에서 1번 부품을 빼주고 킵 툴 유지된 상태에서 오퍼레이션 컷 해주고 OK 버튼 눌러주면 된다 그랬죠? 인스펙트 섹션 애널리시스로 중앙 단면 선택해야 되겠죠? 저는 YZ 평면을 단면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돼 있을 때는 여기 플립 누르면 단면이 역으로 되죠. 자, 이렇게 해서 OK 눌렀더니 1번 바디 사라졌을 때 홈이 파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레디우스 2mm, 즉 4파이짜리 이 홈이 되었고요. 전체 길이는 20에다가 4니까 24mm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1번 바디를 줄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바디 가리고 이제 여기다가 공차를 적용시키는 거니까 자, 옵셋 페이스 눌러주고요. 자, 아까처럼 동일하게 둥근 면 선택 마이너스 0.5 이렇게 하고 다시 단면 뷰를 확인해 보면 아까랑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똑같이 적용은 했지만 지금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 사이의 거리가 우측 하단 또 보시죠. 3.5mm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도면에는 3mm 잡혀 있었죠. 그 전에 AB 공차가 2번 부품에 적용이 됐을 때에는 자,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이 2번 부품만을 건드렸기 때문에 치수가 변경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원래 4mm 상태에서 0.5씩 0.5씩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가 원래 3mm였다가 0.5 위로 이 부분이 올라가면서 3.5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옵셋 페이스 해주고 아랫면을 클릭 그리고 마이너스 0.5만큼 올려주면 자,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죠. 아랫부분부터 이 돌출된 부분 옆면까지 민 디스턴스 3mm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자, 아랫면과 제일 윗면을 클릭했을 때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도면에는 20mm라고 잡혀 있는데 지금 0.5를 끌어올려 버렸으니까 19.5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옵셋 페이스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옵셋 페이스를 통해서 이 부분을 0.5만큼 끌어올려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체 길이 도면에 표시된 대로 20mm가 맞는지 체크. 자, 보시면 20mm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옵셋 페이스를 이쪽을 공차를 주고 지금처럼 공차를 주게 되면 이 두 부분이 0.5씩 줄어들어서 여기가 3에서 3.5가 되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여기를 0.5를 끌어올렸더니 전체 단면이 20이어야 되는데 19.5가 되고 그래서 다시 여기를 0.5를 끌어올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좀 공차를 적용하고 난 이후에 이 치수를 맞추는 부분이 1번 부품의 AB 공차를 적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을 해야죠. 자, 필렛 주는 거. 자, 필렛을 줘야 되죠. 자, 이제 필렛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필렛을 마지막에 준 이유가 방금처럼 0.5mm를 끌어올린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고, 자, 필렛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비번호를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앞면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메뉴에 텍스트. 자, 범위는 요 사이로 결정하고 부여받은 비번호 입력. 자, 크기는 7mm, 센터 라인 맞춰주고 6mm 정도로 맞춰주고 OK 버튼 하고 피니시 스케치 익스트루드 숫자만 선택해서 마이너스 1mm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부품의 A값, B값이 위치했을 때의 공차 적용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25번 도면 같은 경우는 입체를 만드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A, B 공차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유의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공개 도면 25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